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권리분석론을 강의한 지 한 8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 중에서 처분 당시의 의미. 자, 이런 문제인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뭐 토지나 건물이 뭐 경매나 공매나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철거 약정이 없었다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이상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관습상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갑소유였죠. 자, 이때 매매 등이라고 써놨는데 매매, 증여, 공매, 경매, 자 이런 걸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건물은 그대로 갑이 존재하죠. 이때 철거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를 하면서 철거 약정을 안 했다면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인정하겠다. 자 여기 이제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때 요건을 3개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매매 같은 거 할 때 건물,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매매 기타 원인. 그래서 매매, 증여, 공매, 경매. 자, 이런 걸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돼야 된다. 요건 이제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 등으로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 갑에 대해서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처분 당시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매에서 문제가 됩니다. 매매, 증여, 공매, 경매 이게 다 가능한데 특히 이제 경매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처분 당시의 의미가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 판례는 처분 당시를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당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소유권 변동시라는 말인데 경매에 있어서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경락대금, 매매대금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금을 내면 바로 소유권이 변동된다고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이때의 경락대금 완납시, 낙찰자가 돈을 낼 때 이때 처분 당시로 봐가지고 그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현재 바뀐 판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가압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시, 가압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가압류를 하지 않고 바로 본압류라고 하는데 바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시를 처분 당시로 보겠다 라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그 성립 범위를 좀 줄였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줄인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와 관련된다고 써놨는데, 자, 잘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의 채권자 A가 가압류를 이렇게 딱 하죠. 또는 가압류 안 하고 바로 이제 압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압류를 안 했으면 압류시, 가압류를 했으면 가압류시 이렇게 이제 처분 당시를 본다는 건데, 자, A의 채권자 A가 결국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시작한 꼴이 되는데 이때에 보시면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죠? 자, 그런데 가압류 또는 압류를 떡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겠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이때 과거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을 때 갑이 악의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 축조 시작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갑이 지 건물을 딱 줘요. 이렇게 이때 매각대금을 이때 완납했다면은 어떻습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 이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갑이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꼴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채무자인데 이게 갑이 채무자가 경매를 방해하는 꼴이죠. 이 법정지상권이 지가 건물 줘가지고 채무자가 경매 당하는 입장에서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시켜버려가지고 경매도 못 받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매각대금 완납 시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면 족하다라는 게 바뀌면서 이 가압류에 했으면 가압류시, 압류를 했으면 압류시로 이렇게 그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 이때 건물이 있었어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관습상 법정이상권 성립 범위가 좁아진 거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관습상 법정이상권 요건 중에서 처분 당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